세계 유일무이한 3대 세습 국가 북한. 김씨 일가는 세습을 이어가기 위해 주민들을 세뇌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정보까지 철저하게 차단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2018년 평창 대회 참가 이후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김정은은 앞으로 4대 세습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세대를 다 걸치고 왔어요. 사람들이 고난행군 겪으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악착같이 번 돈을 김정은이 올라서기 비밀리에 올라서면서 그 순간에 폐계획을 해서 사람들을 아예 알거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정은이가 어린아이가 딱 올라서면서 사람들을 알거지를 만든 것은 백성이 돈이 없어야 허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 어느 하루아침에 보지도 못한 아이가 또 올라서 대통령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거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저 성주 삼촌 말한 거 딱 인정을 하는 게 90년대 우리 고난행군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김일성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제 국가 수령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4대 세습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다른 분들 의견은 어때요? 저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력계층도 똑같이 일반 계층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3대째 한 가족만 모셔야 되냐 이런 말이 해외 노동자들 속에서 은근히 다 알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따져보면 북한이 그 인정을 받았던 김일성 시대도 58년 8.15 종파 때 반대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일 정권 하에서도 육군단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정권 음모를 꾀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숙청 사업이 무지 많이 이뤄졌어요. 근데 그 공포 때문에 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처는 어느 정도까지 골마서 가는 거지 어느 정도 개선을 벗어지나면 터집니다. 정권에 저항하려고 하는 저항력과 이 저항력을 누리는 힘이 이제 항상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항력이 크면 이제 정권이나 체제가 붕괴되는 거고 그 내리누리는 억압력이 크면 계속 그것이 가는 건데 예를 들면 루마니아의 이제 차우세스쿠가 이제 망했잖아요. 그 김일성 흉내내다가 근데 차우세스쿠가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저항을 하니까. 근데 군인들이 발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무장력이 과연 어느 정도 충성을 하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김정일이도 성군 정치를 한 거고 지금도 역시나 김정은이는 군을 중시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민주혁명이 일어났을 때 발포를 해라 예를 들면 그렇죠. 다 쓸어버려라 소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군인들이 총을 내려놔버리면 그렇죠. 과연 발포를 하느냐 아니면 그 총뿌리를 뒤로 돌려서 김정은을 쏘느냐는 그런 문제거든요. 영화 같은 얘기다 진짜. 그래서 이 무장력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북한 인민군이나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또는 호위사령부 이 사람들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이 무장력들이 봉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김기성 기자님. 4대 세습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어째서요? 그건 누가 밀쳐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체제 본질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량이 인적 물적 자원이 들락날락할 때 독재 공기가 더 세겠어요? 자유 공기가 더 세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죠. 그럼요.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1000명 올라갔다 3만 명 내려왔어요. 자유 찾아서. 이 자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 때문에 첫째 못해요. 둘째 자유래양이 되기 시작하면 우상화가 깨져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북한은 우상국가예요. 수령족속의 신이다. 대대선 인간 중에서 제일 우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본 사람들이 그 따우족속을 우월하다고 보겠어요? 나라를 족골로 만들어놨는데. 옳습니다. 북한 내에는 사상적으로 아직 대한 사상이 그렇게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네요. 수령도 끌려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특히 엘리트들에게 퍼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라든가 농민들이 하나의 어떤 세력,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야죠.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민주화 투쟁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뭉칠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저항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화가 돼요. 감시가 너무 네. 세니까. 감시도 있고 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화입니다. 시장화 때문에 경제적인 개인화가 발생하고 각자의 생존 게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직화가 안 되니까 이게 저항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과정들을 말씀하셨지만 결정적으로 북한의 세습을 멈추려면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북한에는 조선 왕조 시대 때 있던 법이 있어요. 연좌제라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10만 명의 시위를 일으키면 그 10만 명을 포함한 그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정보가 뭐 아무리 확산되고 시장이 확대돼서 개인들의 자유주의화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게 결정적으로 혁명이 일어날 수는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절대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남북 교류를 그동안 계속 하려고 했고 계속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건 통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북 교류를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4대 세습이 가능하다는 건 우리는 북한 정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거야. 예, 남북 간의 되지. 교류가 계속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졌다고 쳐요. 좋아지게 되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돼요. 지금 당장은 안전하면 안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이유가 왜 있느냐? 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내 배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왔어요. 배고픈 사람들은 절대로 혁명 못 일으킵니다. 그 세습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저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엘리트층이 먼저 변한다고 하시는데 김씨 가문은 곧 조선노동당이고 조선노동당은 곧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김씨의 이 세습을 무너뜨리려면 조선노동당 그리고 북한 자체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과연 엘리트층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존의 그걸 내려놓을까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혁명은 그 계층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그거 역사야 그거는. 그리고 북한에 20, 30만의 정치범이 있는데 90%가 엘리트입니다. 그렇게 강해요, 저항 정신이. 또 막 헷갈리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진짜 젊은 세대 네, 지금 최근에 오신 옥별양이 정말 궁금해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 김정은 4대 세습이 무너져야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쩐지 남한에서 북한에 공연도 가고 서로 교류가 조금씩 되고 있고 좀 자유가 풀리고 이러면 주민들이 그냥 김정은 그 세대를 지지해야 하고 하면 그렇게 굳이 무너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네.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김정은 정권도 겪어보고 거기 젊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 올라설 때부터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했어요. 제가 한 건 뭐 있다고 올라서냐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친구도 김정은이 되고 나서 되게 안 좋아해요. 김정은을 일단은 안 좋아하는데 다 안 좋아하면서 왜 아직도 못하면 그 사람들 용기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성공을 할까? 김정은을 나만 싫어하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봤잖아요. 인터넷으로 김정은을 봤잖아요. 아, 김정은을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다 싫어하는구나. 거기서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서 이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알고 그렇게 되면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요. 그래요.